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하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수 격리 담당입니다. 민현정 계약관리 담당입니다. 박현서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최충군 청사관리 담당입니다. 김창구 공영차량 TF 팀장입니다. 그러면 2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세출입니다. 회계과 2회 추경 총 예산은 7억 215만 5천 원이 증가한 521억 2,7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신속한 계약 물품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에 20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8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유 재산 취득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시유재산 총량제 관련 토지 매입비에 8억 3천만 원을 감액한 1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서 윗부분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물 보수 사업의 시설비로 구 산불 진화센터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 운영비, 인건비 예산 총괄에서 2억 6,741만 5천 원을 감액하여 438억 1,1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시청사 별관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 중 이자 상환금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여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정비기금 원금 상환금을 18억을 증액하여 2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강정우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보다는 제가 공유재산 말씀 잠깐 좀 드릴게요. 네. 이번에 이제 재산관리기관도 새로 교체가 됐고,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각 지자체에서 공유재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이제 광진구 의회 사례가 이제 여러 기관에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회계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련된 업무는 별도로 추진을 하지만은,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의회로 올 때는 회계과장님이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께서 오늘 제 발언을 좀 듣고 잘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광진구의 사례가 뭐였냐면, BTO, 민간투자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의회 의결을 받았니 안 받았니 언제 받았니 이것 때문에 소송이 돼가지고 결국은 광진구가 맨 마지막에 패소를 하면서 2억 5천만 원을 사업 시행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건데요. 이때 행안부하고 광진구의회가 수차례에 걸쳐갖고 질의응답을 계속 주고받는 문서회신을 받는 게 뭐냐면, 공유재산 이걸 언제 받는 거냐, 언제 받는 거냐, 정확하게 시점을 얘기해달라. 그래서 몇 번의 이제 과정이 거치다가 맨 마지막에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은 이렇게 옵니다.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원인 무효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속초시도 이런 상황이 작년에 있었죠. 속초시 정권으로 이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는 어디에 중점을 뒀냐면, 이 뒤에 문구에 이제 중점을 두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계획 의결은 지방의회의 판단, 이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시점을 놓쳤지만은
의결을 나중에 사후 의결을 해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과장님, 저 좀 보세요. 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의회가 항상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않죠? 그러면 이번에 관광가에서 6월 21일에 붉은 대게 부지 공모 지침을 또 냈어요. 그럼 의회 의결 받았냐? 안 받았단 말이에요, 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실수가 반복되면 네. 의회를 무시한 거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네. 지금 강화가 사례가 똑같은 사례가 지금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해결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지금 그 붉은 대게 타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성이 또 있는지 여러 가지를 살피기 위한 공모고, 실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에 담아야 되는 내용은 사업 기간과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사업성, 그리고 사업 기간이라든지 추진 사업비라든지 그게 이런 들어가야 것들을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 관광가가 예, 제가 좀 말씀 좀 마저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사례가 없이 과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제가 존중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 사업이 민간 투자 사업 똑같은 사례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네, 여기에도 광진구도 마찬가지로 사업 공모 내기 전까지는 우리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서 의결을 받을 때 뭐뭐뭐를 기재하라라는 내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면 네, 공모 지침서의 사업 개요입니다. 네. 사업 개요로 의결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적정치 않다라고 판단되면 또 못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과장님.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드릴 테니까 네. 한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시점이 언제냐를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실시계획 전이냐, 공사 착공 전이냐, 네. 아니면 공고 이전이냐 이거를 계속 물어봐요. 그러다가 행안부의 답변이 이제 약간 애매하게 오다 보니까 네. 맨 마지막에 다시 광진구가 직접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네, 의회 의결을 요하는 시기에 대한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의 의결을 요하는 시기가 실시계획 승인 전 또는 공사 착공 전인지 네, 아니면 사업 시행 공고 전인지를 분명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공고 전이 뭡니까? 우리 공모 지침 나갈 때죠. 공고할 때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행안부에서 다시 옵니다. 공고 전에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을 때 우리가 모두가 겸손해져야 된다. 자꾸 여기에다가 말을 붙이면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된 것도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관련 법령을 그리고 또 네. 판례를 분석하셔가지고 공모를 다시 내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갖고 다시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련된 업무를 부서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다 보니까 담당자는 계속 바뀌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가 조금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부서 회계과의 재산관리계에서 각 부서에다가 공유재산 관련된 법령이 바뀐다든지 또 사례들이 생기고 그러면 계속해서 부서에다가 알려주셔야 된다. 그 네, 말씀 꼭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자, 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네, 김영길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계속 질의 이어갈게요, 과장님. 네, 결산검사 현장 점검 출장 여비가 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올라와 있어요. 네. 결산검사 현장 점검 출장 여비는 뭡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재무회계 결산 검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매년 하는 것들이고요. 네.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불가피하게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사용이 되는 그 여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 결산검사 진행 중에 현장을 방문을 요청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같이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죠?
지금 사업부서의 현장이었는데요. 네. 제가 그때 동행을 불가피하게 못해서 사업부서 현장을 가실 네.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뭐 그런 예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사업을 이 사무실에 방문해가지고 어떤 애로사항이며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하는 이유를 들을 때 네. 보건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네. 오시라고 못했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한번 들어보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 그 결선검사 위원님들께서 현장 점검하신 부분은 보건소를 방문하셨나요? 아니요, 보건소는 아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네. 예, 함께 이제 이런 혹여나 지급을 할수 필요한 있는 예산이 여건입니다. 그 지출될 예산이 필요할까 봐 네, 미리 네. 집중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22만 4천 원의 기준은 어디서 잡으신 거예요? 지금 이 예산액은 이제 94만 원에서 71만 6천 원을 네. 감액을 한 부분이고요. 네. 기존의 22만 4천 원은 이미 그 예산이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요 예산은 이제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지금 남겨놓고 나머지 결산 검사가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네.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공용 차량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공용 차량 임차료가 지금 6,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네. 이 임차는 어떤 용도의 차량을 임차하신 거죠? 직원 업무용입니다. 업무용 임차는. 차량?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차로 이제 네네. 니로 차를 이제 네. 저희가 임차를 했는데요. 네. 그 공영 차량이 이제 충족하지 않다 보니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 개인용 차량으로 이렇게 네. 업무를 보러 이제 살피러 나가고 이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충분히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그런 개인 불편한-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을 나가실 때는 네. 뭐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되나요? 충분히 못 되고 있지요. 그런 지원은 부분은. 되고 있어요? 이제 출장비에서 네. 예, 관내 출장을 나간다거나 이러면 출장 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출장 여비가 이제 지원은 되는데 이제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직원분들께서 어떤 민원 상황이 발생됐을 때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본인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된다. 네. 본인이 본인 돈 써가면서 네. 자 물론 그 시민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게 하나의 뒤에 계속 쌓이다 보면 네. 그분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올해 이제 차량 4대를 더 임차를 했는데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추이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자, 공공과 관련된 업무 성격에 있어서 네. 현장을 방문할 때는 네, 그런 지원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고요. 네, 자, 공용 차량 우리 취득과 리스 중에 네, 어디가 더 장단점이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 차량도 지금 리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임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민의 세금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건데 네, 취득과 리스 중에 어디가 더 장점이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는 네, 시민의 세금을 집행을 했을 때 네. 집행 대비해서 효율성이 어디가 더 좋냐고 여쭙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취득의 경우에는 재반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또 차량이 망가지게 되면은 수리 수선해야 되고 또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흘러가면서 30초밖에 없으니까 네. 그 전반적인 예산 효율성 면에서 어디가 괜찮은 거예요? 저희는 지금 임차를 한 것도 이 지금 리스를 하는 것이 비교적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효율성이 있다 판단을 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이 리스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길 위원님. 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네.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어가겠습니다. 공용 차량. 네. 이 공용 차량의 그 중요성이 현장에서 좀 보자고 그럴 때 꼭 승용차를 타고 나오는 팀들이 있어요. 꼭 현장에서 보자 그러면 자기 차를 끌고 와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자기 차를 끌고 다니던데 부서의 그런 배려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복지부서라든지 현장을 중심으로 뛰는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부서가 있고요. 있고. 예,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서의 경우에 이제 공용 차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직원이 간단히 이제 짧은 시간 다녀올 수 있는 거리는 직원들이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현장 일들이 많은 데가 이제 체육 시설을 하는 곳인데 부를 때마다 자기 차를 끌고 오길래 그런 거는 우리가 저거를 해 주나요? 기름값 차를 내시게 되면은 보상을 해 주나요? 이제 자기 차를 이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다. 그 관내 출장 여비에서 어느 기준을 충족하면 예. 그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나 이제 뭐 수소차들이 나오니까 미래차들로 해서 좀 이렇게 증차를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개선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구 산불 진화센터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그 금액이 1억이 잡혔는데 여기 향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여기가 지금 현재 그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공간인데요. 이러한 공간을 좀 정비를 함으로써 또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 단체가 있어서 있으면 네네 저희가 이런 있으면? 거를 활용을 하고자 지금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것도 마당도 넓고 좀잘 쓸 수 있게 리모델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청사 별관 청사 정비기금 이자 상환이 있어요. 네, 1,400만 원을 감액합니다. 감액이네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이거 2000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2019년도에 별관을 준공을 했습니다. 중앙민원실 그 같은 마당 쓰고 있는 청사를 준공을 했는데요. 그때 그 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우리 시가 20억 원을 차입을 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이제 금년부터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저희가 차입을 해왔는데 올해부터 2억씩 10년간 20억을 상환을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가 그 10년 동안 지출이 되는 게 이제 많으니까 한 3억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한 번에 다 이번에 상환을 다 하면서 이자도 감액을 하게 됐고 또 이제 연결되어서 232페이지의 원금도 이번에 다 상환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20억 원요. 네. 원금 상환.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방원우 위원님 질의하신 상황에 조금 덧붙여서 저도 네.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시청사 별관 네. 청사에 대한 이제 그 정비 기금이 10년 상환인데 그냥 바로 20억 원을 지금 상환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거기에 따른 그 이자가 네. 우리가 이제 재정이 수반이 되면은 빨리 갚는 것이 이자를 더 추가적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발생하는 게 3억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재정에 조금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납부를 완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 시의 자산 관리에서 이제 이자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게 상당한 좀 부담이 되는 건데 또 하나는 이번 이제 올라온 게 18억을 더 증액해가지고 20억을 모두 상환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이 네. 2억씩 이렇게 해서 기정에게는 이제 2억 상환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네. 무리하게 혹시나 돼서 다른 부분은 또 채권을 또 발행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과 이게 연관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산 관리에서 어떻습니까? 충분히 예산팀하고 네.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에 돌아가는 재정 상황이며 예산은 또 예산 부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무리하지 않으셨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이제 구 산불 진화센터 내부 리모델링이 지금 사용 용도를 정하지 않은 가운데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용 용도는 거기가 이제 사무실과 회의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 내부로 이제 물론 화장실도 기존에 있지만 그동안 안 쓰고 오래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네. 또 회의실을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이 또 편의를 위해서 그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실과 회의실입니다. 근데 이게 일이 이제 조금 순서가 바뀐 게 아닐까. 그 상황들이 어떤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단체나 이런 데를 좀 지원해주고 싶어도 또 임대를 드리고 싶어도 그럴 공간들이 참 어려운 상황들인 건데 이 구센터에 대해서 그럴 여지들을 좀 가지고 있다면 먼저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들 또 요구도나 그 적합한 상황들이 되면 사실 들어갔을 때 이미 되어 있는 상황보다는 들어가는 기관이나 단체에 적합한 부분으로의 리모델링이 훨씬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입니다. 이게. 네. 저희가 이제 보편적인 사무실의 공간이라든지 통상적으로 다른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든지 회의실의 적정 규모를 많이 그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요. 혹여라도 저희가 지금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니까 네. 더 한번 그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 지금 그렇죠. 예산을 주셔야 이 부분을 이제 사용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공사는 저희가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그 통장협의회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그쪽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좀 논의가 어느 정도 어느 단체들이나 협의회들과 좀 되고 있다. 얘기가 이런 되고, 상황에 리모델링이 네.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네. 겁니까?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이후에 1시 반에 회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